11장 퀴디치 11월이 되자 날씨가 매우 추워졌다. 학교 주변의 산은 싸늘한 잿빛으로 변했고 호수는 얼음장 같았다. 아침마다 땅은 서리로 뒤덮였다.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면 해그리드가 퀴디치 경기장에서 긴 두더지 가죽 코트에 토끼털 장갑 그리고 엄청나게 큰 비버 가죽 부츠를 신고 빗자루들의 서리를 털어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퀴디치 경기 시즌이 시작되었다. 토요일이면 해리는 몇 주일간의 훈련을 마치고 처음으로 경기에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핀도르와 슬리드닌의 경기였다. 만일 이번에 그리핀도르가 이긴다면 기숙사 선수권 대회에서 2위로 올라설 것이다. 아무도 해리가 연습하는 걸 보지 못했던 것은 모두가 해리를 비장의 무기로 생각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수색꾼을 맡고 있다는 소식은 어느새 새어나가 그가 훌륭한 수색꾼이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추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매트리스를 들고 밑에서 뛰어다녀야 할 거라고 빈정대기도 했다. 그러나 해리는 어느 쪽도 탐탁스럽지 않았다. 해리가 헤르미온느를 친구로 삼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 최근에는 우드가 퀴디치 연습을 어찌나 혹독하게 시켰던지 그녀가 없었다면 아마도 그 많은 숙제를 모두 다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또 퀴디치의 역사라는 책을 빌려주었는데 읽어보니 굉장히 재미있었다. 해리는 퀴디치에는 반칙을 범하는 방법이 700개가 있는데 1473년 월드컵 경기에서는 그 반칙이 모두 범해졌었다는 걸 알았다. 또 수색꾼은 대개 체구가 가장 작고 날렵한 선수가 맞는다는 것과 경기 중에 큰 부상을 입을 확률이 제일 높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퀴디치 경기를 하다가 죽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는 했지만 심판들이 간혹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가 몇 달 뒤 사하라 사막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헤르미온느는 해리와 론이 그 산더미만한 트롤에게서 자기를 구해준 이후 웬만한 규칙 위반은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훨씬 더 지내기가 수월했다. 해리의 첫 번째 퀴디치 경기 전날 그들 셋은 쉬는 시간 앞마당으로 나갔는데 바깥 날씨가 너무 춥자 헤르미온느가 마법을 써서 잼병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하늘색 난로 하나를 만들어냈다. 그들이 그 난로에 등을 대고 서서 온기를 쬐고 있을 때 스네이프가 마당 앞으로 지나갔다. 해리는 스네이프가 쩔뚝거리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난로가 보이지 않도록 더 가까이 모여들었다. 마법으로 난로를 만들어낸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죄 지은 것 같은 그들의 표정이 스네이프의 눈에 띄었다. 그는 쩔뚝거리며 다가왔다. 아직 그 난로를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잔소리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게 뭐지, 포터? 그건 퀴디치의 역사였다. 해리가 그 책을 스네이프에게 보여주었다. 도서관 책들은 학교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안 돼. 스네이프가 말했다. 그 책 1위 내. 그리핀도르는 5점 감점이다. 그 규칙은 스네이프가 지금 막 만들어낸 거야. 스네이프가 절뚝거리며 저쪽으로 걸어가자 해리가 화가 나서 중얼거렸다. 그런데 다리가 왜 저런 거지? 몰라. 하지만 저 교수는 정말 아팠으면 좋겠어. 론이 쌀쌀맞게 말했다. 그날 저녁 그리핀도르의 학생회의실은 아주 소란스러웠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헤르미온느가 해리와 론의 마법 숙제를 점검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절대로 숙제를 베끼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한 숙제는 언제나 기꺼이 읽어주었고 올바른 답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해리는 불안했다. 그는 퀴디치의 역사를 빨리 되돌려받고 싶었다. 내일 다시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왜 스네이프를 무서워하는 걸까? 해리는 일어서면서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책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스네이프에게 물어보러 가겠다고 말했다. 나 같으면 가지 않을 거야. 그들이 동시에 말했지만 해리는 다른 교수님들이 옆에 있다면 스네이프가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교무실로 내려가 노크를 했다. 아무 응답이 없었다. 노크를 또 했다.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다. 스네이프가 혹시 그 책을 교무실에 두었을까?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조금 열려있는 문을 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의 눈에 끔찍한 광경이 들어왔다.
안에는 스네이프와 필치 단 둘뿐이었다. 스네이프는 망토를 무릎 위에 올리고 들어올리고 있었다. 무릎 위로 들어올리고 있었다. 그의 한쪽 다리는 피투성이었는데 난도질이라도 당한 듯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필치는 스네이프에게 붕대를 건네주고 있었다. 제기랄, 머리셋을 어떻게 한꺼번에 볼 수 있단 말이야? 스네이프가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리가 문을 조용히 닫으려고 하는 순간 포터! 스네이프의 얼굴이 갑자기 무섭게 잉그러지더니 얼른 망토를 내려 다리를 가렸다. 해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전 그저 제 책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나가라니까! 해리는 스네이프가 또 그리핀도르를 감점할까봐 불이 나게 나왔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2층으로 달려갔다. 찾았어? 해리가 돌아오자 론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해리는 그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자기가 본 것을 말해줬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스네이프는 할로윈 때 머리가 셋 달린 개를 지나가려고 했던 거야. 우리가 스네이프를 봤을 때 바로 거기로 가고 있었던 거라고. 스네이프는 그 개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찾고 있었어. 그리고 내 빗자루를 걸고 말하는데 그 트롤들을 들어오게 한 것도 분명 스네이프 짓일 거야.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말이야. 헤르미온느의 눈이 커졌다. 아니야, 그러실 분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나도 스네이프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아. 하지만 덤블도어 교수님이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걸 훔치려고 했을 리가 없어. 솔직히 헤르미온느, 넌 모든 교수님들이 성인이나 뭐 그런 것쯤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론이 날카롭게 말했다. 난 해리와 생각이 같아. 스네이프는 능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스네이프가 찾고 있는 게 뭐지? 저 개가 지키고 있는 게 뭘까? 해리는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이 온통 론과 같은 질문들로 가득했다. 네빌은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 있었지만 해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마음을 비우려고 했다. 자야만 한다. 몇 시간 후면 첫 퀴디치 시합에 나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해리가 스네이프의 다리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은 매우 맑고 추웠다. 연회장은 맛있는 소시지 튀김 냄새와 멋진 퀴디치 시합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유쾌한 잡담으로 가득했다. 아침 좀 먹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토스트 한 쪽이라 좀 먹어. 헤르미온느가 구슬렸다. 배고프지 않아. 해리는 두려웠다. 1시간 후면 그는 경기장 위를 날고 있을 것이다. 해리 힘내. 시무스 피니간이 말했다. 상대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수제꾼 뿐이니까. 고마워 시무스. 시무스가 소세지에 케첩을 듬뿍 뿌리는 걸 보며 해리가 말했다. 11시쯤 되자 키디치 경기장 주변의 관람석에는 전교생이 나와 있는 것 같았다. 많은 학생들이 쌍안경을 들고 있었다. 좌석은 높았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경기를 보기가 어려웠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맨 윗줄에 있는 웨스트햄에 자리 잡은 네빌과 시무스 딘 옆에 앉았다. 해리를 놀라게 해주려고 그들은 스케버스가 못쓰게 만들어버린 시트로 커다란 현수막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 그 현수막에는 잘해라 포터라고 쓰여 있었고 또 그림을 잘 그리는 딘이 그 밑에 커다란 그리핀도르 기숙사의 상징인 사자까지 그려놓았다. 그 그림은 헤르미온느가 솜씨 좋게 마법을 부려서 여러 가지 색깔로 반짝거렸다. 그동안 라커룸에서는 해리와 나머지 팀원들이 진홍색 키디치 망토로 갈아입고 있었다. 우드는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헛기침을 했다. 자, 형제들, 그가 말했다. 형제들? 그럼 여자들은? 추적꾼 안젤리나 존슨이 말했다. 아, 자매님들도. 우드가 동의했다. 가장 막강한 팀, 프레드 위즐리가 말했다. 우리 모두 기다렸던 것이지. 조지가 말했다. 우린 올리버의 말이라면 다 외워버렸어. 프레드가 해리에게 말했다. 우린 작년에도 팀에 있었거든. 조용히 해 너희 둘. 우드가 나무랐다. 이번 팀은 그리핀도르가 오랜만에 갖는 최고의 팀이야. 우린 이길 거야. 확실해. 우드는 꼭 지기만 해봐라 하고 말하듯이 그들 모두를 노려보았다. 좋아. 시간이 됐다. 행운을 빈다. 모두들. 해리는 프레드와 조지를 따라 라커룸 밖으로 나와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길 바라며 커다란 함성이 터져나오고 있는 경기장으로 걸어나갔다. 후치 부인이 심판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경기장 한가운데서 빗자루를 손에 들고 양팀 선수들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
자, 멋지고 공평한 경기가 되길 바래요. 그들이 심판주의로 다 모여서자 그녀가 말했다. 해리는 그녀가 특히 슬리데린의 주장인 6학년 마커스 플린트를 주시하며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해리는 플린트의 몸속에 꼭 트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문득 머리 위 높은 곳에서 펄럭이며 반짝거리고 있는 현수막을 흘끗 보았다. 그의 두 눈에 잘해라 포터라는 글자가 들어왔다. 가슴이 뛰었다. 더욱 기운이 나는 것 같았다. 빗자루에 올라타세요. 해리는 림부스 2000 위에 올라탔다. 후치 부인이 은빛 호루라기를 크게 한번 불었다. 15개의 빗자루들이 높이 공중으로 올라갔다. 방금 그리핀도르의 안젤리나 존슨 선수가 케이프를 가로챘습니다. 저 여자 선수는 정말로 뛰어난 추격꾼입니다. 매력적이기도 하고 말이죠. 조던! 죄송합니다, 교수님. 위즐린의 쌍둥이 형제의 친구 리 조던이 맥고나글 교수의 엄한 감시를 받으며 경기 해설을 하고 있었다. 존슨 선수가 위로 올라가는군요. 엘리사 스피넷에게 멋진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넷 양은 올리버 우드가 발굴해낸 좋은 선수입니다. 작년엔 그저 후보 선수에 불과했었죠. 다시 존슨에게로. 그리고 슬리데린 선수들이 케이프를 가져갔군요. 슬리데린 주장 마커스 플린트가 케이프를 갖고 달립니다. 플린트가 저 위에서 독수리처럼 날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핀도르의 파스큰 우드가 뛰어난 수비에 의해 저지당했군요. 그리핀도르 선수들이 케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선수는 그리핀도르의 추격꾼 케이티 벨입니다. 플린트에게로 멋지게 급강하다가 경기장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블러저로 뒤통수를 맞았어요. 다시 슬리덴이 케이프를 가져갔습니다. 에이드리안 푸시가 골대 쪽으로 질주하고 있군요. 하지만 또다시 블러저에게 맡겼습니다.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가 보낸 거로군요. 어쨌든 그리핀도르 모리킨들의 멋진 플레이입니다. 존슨이 다시 케이프를 가졌군요.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갑니다. 그녀가 정말로 날고 있습니다. 날아오는 블러저를 날쌔게 피하고 있군요. 골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자, 이제 안젤리나. 파스큰 플래칠리가 뛰어듭니다. 놓쳤습니다. 그리핀도르 득점! 그리핀도르의 함성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열기로 가득 채웠다. 슬리데린에서는 불평과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저 옆으로 조금만 가. 해그리드! 론과 헤르미온느는 해그리드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바짝 붙여 앉았다. 해그리드가 목에 걸린 쌍안경을 두드리며 말했다. 다도 오두막에서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군중 속에 앉아서 보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지. 스니치가 나타날 기미는 아직도 없니? 아니요, 해리는 아직 할 일이 많지 않아요. 론이 말했다. 계속해서 위험을 피하는 것. 그게 중요해. 해그리드가 쌍안경을 하늘로 쳐들고 콩알만하게 보이는 해리를 올려다보았다. 해리는 저 높은 곳에서 스니치가 나타날까 겨눈질하며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위쪽으로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건 우드와 함께 짠 경기 작전의 일부였다. 스니치를 발견할 때까지 넌 물러서 있어. 우드가 말했었다. 네가 괜히 공격받았다간 큰일 나니까 말이야. 안젤리나가 득점했을 때 해리는 너무나 기뻐서 고개 비행을 두어 번 했다. 이제 그는 다시 눈을 부릅뜨고 스니치를 찾고 있었다. 한 번 황금 불빛을 보았지만 그건 그저 위즐린의 쌍둥이 형제 가운데 한 명이 끼고 있는 손목시계에서 반사된 빛에 불과했다. 그때 블러저가 총알처럼 날아왔다. 해리가 블러저를 잽싸게 피하는 사이 프레드 위즐리가 쫓아왔다. 괜찮니 해리? 그가 블리저를 마커트 플린 쪽으로 세게 쳐내며 소리쳤다. 이번에는 슬리진의 공격입니다. 리 조던의 실황 중계는 계속되었다. 추격꾼 푸시가 두 블러저와 위즐리 형제와 추격꾼 벨을 피해 달리고 잠깐, 저게 스니치였나요? 에리드리언 푸시가 그의 왼쪽 귀로 스쳐 지나간 황금 불빛을 찾는데 정신이 팔려 케이프를 떨어뜨리자 군중 속에서 불평소리가 터져나왔다. 해리는 스니치를 보았다. 그는 밀려오는 흥분 속에 그 황금 불빛을 쫓아 아래로 돌진했다. 슬리데닌의 수색꾼 티렌스 힉스도 그것을 보았다. 그들은 스니치를 쫓아 나란히 날아갔다. 추격꾼은 모두 자신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잊은 듯 공중에 떠서 지켜보고 있었다.